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오전 5시 42분입니다. 지난 주말 이후 이제 뭐 가족사가 있고 여러분들 또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잘 행사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차트 보기 앞서서 뉴스 간단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 비트코인 현물 ETF 반려 시 소송도 염두하겠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뉴스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겠죠. ETF.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어떤 흐름에서 상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물 ETF가 이제 상장이 된다면 우리 선물은 이미 상장이 됐잖아요, 그죠? 현물 ETF가 상장이 된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물 ETF는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을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 부분이 가능해지겠죠. 저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한 시기를 잘 찾았다가 상장이 되어서 장기 우상향에 대한 좀 잠재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SEC증권 딜러 범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디파이 규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고네요. 네. 음, 뭐 그 정도 뉴스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이제 규제들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코인 하는 사람 도박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코인 하는 사람을 도박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우리가 뭐 과거에 했던 분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을 했던 욕도 많이 먹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잘 통제에 들어가고 제재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재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블록체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뭐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종목들 우리가 좋은 시기에 들어오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과거 지난달 작년 그런 뭐 너무 고가로 평가됐던 그런 시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소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건지 아셨다면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될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로 너무 빠른 시간에 안에 이제 돈을 빨리 벌고 싶으셔서 너무 이제 무리해서 투자 사실 그 부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나 도박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겠지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 자기 만성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건강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쓰면 좋겠어요. 음, 큐브엔터 뭐 이수만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지루한 논숭이들 여티클럽 오픈시에서 115달러에서 팔렸다.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시리즈의 제체풀 NFT 중 하나가 비정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확인되었다. 14만 원 정도에 거래된 것이다. 원래는 400만 원 이상 정도의 그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림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거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NFT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블록체인에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제 진화 형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가치가 불과 안타깝게도 이 디지털 쪼가리가 하나가 400만 원, 하나 4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건 회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나 뭐 요즘 RPG 게임들은 사실 요즘 잘 나오고 있진 않은데 어,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런 게 어,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너희들 뭐 남자분들 속옷 10장에 막 5만 원 막 이런 것들 막 사서 입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게임 캐릭터의 아바타 꾸미기를 할 때는 그 10배 이상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어, 그죠? 디지털 쪼가리에 막 5만 원, 10만 원씩, 어떤 게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리필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물론 그 가치 자체가 이제 그 아바타의 가치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 글쎄요, 이 그림이 그런 네트워크 형성시키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NFT를 투자하실 때는요,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런 지루한 연승이들의 요트클럽이라는 이 그림 자체가 음, 몇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공략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쭈쭈쭈. 코인베이스에서 브라질 가상화폐거래소 인수했다. 뭐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오문날 다시 오나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그래요. 음,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이렇게 뉴스가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그죠? 차트보다는 뉴스를 또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도 있는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 추경 우려 덮쳤다. 국채금리 7년 만에 3% 돌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제가 뭐, 그러면 예측을 한다, 차트 분석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저도 뭐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경기와 그리고 산업, 그리고 우리가 그 자체 종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 이후에 아마 큰 눌림, 이제 그 압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죠?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항상 투자하셔야 됩니다. 엔화 100엔당 이제 1,000원이 깨졌네요. 그죠? 보통 뭐 우리가 10배, 100엔에 1,000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지는 거나 원화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엔화가 더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일본 여행 가서 놀러 오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고정금리 변동보다 0.7%. 주택담보대출이 5.87%라고. 와, 장난 아니죠. 그죠? 제가 작년에 이제 2.8 정도로 해서 지금 이사를 했거든요. 남아있는 부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아마 내년 정도가 올 연말이나 해서 이제 꺾여서 내년 정도는 아마 하락세를 좀 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보금자리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이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실 상당한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거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은행으로 돈이 모이게 돼요. 보통. 그래서 이제 시중에 있는 유통되는 돈을 좀 줄일 때 금리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투자 자산들도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압박을 받게 된다. 역시나 이제 경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돈을 너무 많이 복사해서 찍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하지만 너무 올리게 되면 서민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죽을 때까지 막 하지는 못하겠고 아마 압박을 줬다가 다시 완화를 시킬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야?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음, 음, 음. 홀로 오는 원자재 부국 러시아가 대표적이긴 한데요. 뭐 브라질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가 봐요. 그렇죠? 저희가 작년인가요? 원자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어. 원자재가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죠? 잘 모르겠으면 금과 은 이런 귀금속 투자하셔도 좋고 여기 되시는 분들은 뭐 쌀 이런 것들도 보셔라고 작년부터 아마 이런 거 노래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원자재값이 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투자를 할 때는 시기 그리고 뭐 내가 어떻게 목표가를 가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 입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네. 비썸 NFT 메타버스 올라간 대기업들 경제TV에서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메타버스 NFT가 분명히 우리가 블록체인에 나아가야 될 좋은 그거고 뭐 의심할 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가를 같이 분석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시면 좋겠죠. NFT 거품 터지고 있다. 그죠? 터져야죠. 너무 많았어요. 그죠?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음. 호가는 74억이었는데 최고 공차가 19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거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게임 아바타를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그 정도 가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시멘트 대란 결국 현실로 이투치도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린 적 있죠. 부동산이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 좀 그런 뭐 분양 이제 막 되는 부분들은 아마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좀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그 아파트들은 죄송합니다. 네, 좀 나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건물 초창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소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건축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그 분양가로는 건설사들이 건설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핑계거리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그죠? 그렇게 될 수 부실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좀 잘 알아보시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이제 좀 강론적인 이야기네요, 그죠? 상용차 애초에 살 수가 없죠, 그죠? 목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디슨 모터스가 뭐 몇백억 투자했는데 손해 본 거 아니냐? 봐봐요. 주가가 지금 43배가 뛰었는데 몇백억이 지금 대수입니까 지금? 그죠? 네. 운영편도 적은데 기름값 급등 항공권 가격 무섭게 오른다. 그래요. 지금 항공사들이 지금 버티기 힘들었어. 2년 정도 엄청 적자를 안고 있었잖아요. 제가 좀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 전에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한항공도 항공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네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카카오택시, MZ세대, 미술시장 잡아라. 이런 거 잡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네. 똑같은 거예요. 똘똘한 채 이야기 옛날에 드렸던 것 같고. 아까 뭐 원자재 그죠? 원자재 건조 원자재 값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뉴스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줄거차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형도 포기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포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협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뉴스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한번 간단하게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 하게 되면 뭐 너희 뭐니 뭐 친중이니 뭐 하지만 저는 우익성 성향이 좀 강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글로벌적인 아주 중요한 주가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든 원인도 좀 알고 계시고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간 이유가 있죠. 그죠? 나토의 확장, EU의 확장. 우크라이나는 원래 친화 세력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러시아가 명분을 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점령을 하고 이 부분은 뭐 우크라이나를 진로를 바꾸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목적을 삼았을 텐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는 이런 나토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굉장히 껄끄러워져요. 우리나라 동북아에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북한 욕하시지만 북한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북한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동북아의 그런 연골 같은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좀 이게 연골이 좀 싸가지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영역이 좀 필요하다.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그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아마 협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코인에서도 이제 저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음,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되게 많네요. 네. 네. 뉴스 항상 날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근공님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길어졌네요. 네. 비트코인은 5,700만 원대 하나 지금 달러를 5,800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 때문에 그죠? 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ABC의 1대1 대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1대1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여기까지 딱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자, 차트 분석이 들어갔죠. 1대1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ABC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ABC로 진행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쪽으로 잘라 보면 수렴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요 수렴에 대한 이탈 방향으로서 요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꺾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꺾인다고 지금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오늘 작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작은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더 뒤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먹으러 지금 들어갈까 말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오묘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격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영역대 여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런 것들 단타 매수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이걸 먹으러 지금 내가 여기서 신규 투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단톡방에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6,300만 원을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거를 본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제가 그거 갈 거니까 사세요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가격을 본다, 예상한다라는 거는요. 무조건 거의 100% 맞출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갈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반대로 말하면 거의 다 틀려요. 지금 안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목표로 설정하실 때는 내가 그 가격에 도달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이 가격에 도달할 확률은 저는 한 7, 80% 된다고 봅니다. 꽤 높게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아직까지 도달한 가격은 높겠지만 근데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한쌤은 그래서 지금은 신규 투자 자금을 투입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까? 안 할 겁니다. 왜요? 저는 여기다 투자를 했죠. 결단을. 그렇죠.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물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또 추세가 꺾이는 거 확인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확률 분포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평균이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평균, 이 표준 편차를 이상으로 좌우로 당겨버리면 이 표준 편차 시그마. 네. 이 밖에 갔을 때 확률이 95%, 그러니까 안쪽이 95%고요. 여기 밖에 있는 확률 두 개 합쳐서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왔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95% 확률로 돌아 들어올 겁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드겠지만 이 구간에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거의 한 60% 이상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 갈 겁니까? 이렇게 갈 겁니까? 이걸 궁금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요. 이런 일정 구간 설정을 해 두시고 여기 갔을 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거의 손해가 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핫쌤은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떠한 돈들 우리가 좀 과감하고 다소 뭐 운도 좀 따라주고
이런 식으로 무지성 매수 어제 뭐 단톡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었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그리고 막 그 뭐죠 뭐 현타가 온다. 속된 말로 현타가 온다. 환멸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계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게 된다면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또 이 시기에 들어왔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완전 계산을 그냥 꼬라 박아버린다고요. 열토막 우습게 날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왔던 시기에 대한 운적인 측면, 사태를 분석하고 경기를 분석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당수가 그렇지 않을까. 거래량도 보고 통계도 보고 하면 상당수 많은 분들은 그렇게 들어와서 크게 손실을 보게 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칙을 지켜서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인증해 보여드렸었고 지금도 시황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그쵸.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감기균이 좀 있어서 컨디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엄청난 지금 양봉의 상승세입니다. 이제 고점 굉장히 과열권으로 진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한 번의 추세가 무너져서 이렇게 부러질 확률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만 이제는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 정도는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저항대가 우리가 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죠? 요 매물에 대한 저항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시간봉에서 요 작은 음봉이 형성이 됐는데 요 부분 보시나요? 요거 여기 대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때 제가 얼마 전이었죠? 고점 근처에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가. 그때는 그게 고점 신호가 되니까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첫 번째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순간 추가 투입 못하겠고 저는 여기서 지금 전량 청산을 하고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 상태예요. 그렇다고 막 추세가 무너질 거라고 보냐라는 부분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쉬었다가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쳐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하실 적에는 손절가를 좀 지키면서 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를 좀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을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수세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요구가든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남아있는 물량도 청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하시면 돼요. 너무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게 깨져야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한 번 정도의 더 상승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높게 보되 그 상황에서도 이제 추세에 대한 이탈 언제가 될까요? 날짜적으로 4월 초 정도에 대한 추세적인 이탈은 우리가 청산각으로 잔량에 대한 청산은 에 대한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깨지면 말고요. 당연하죠. 안 깨지면 말고 깨지면 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절가가 좀 등장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렇다고 뭐 시장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괜찮지만 이제는 뭐 적극적이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초창기보다는 3월 초중순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상당히 이제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가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63,000원 도달했습니다. 그죠? 최대 목표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네. 잘 대응하셨습니까? 63,000원. 거의 이 정도면 63,000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이제는 저희는 관심 밖에 두겠습니다. 더 가면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만약에요, 뭐 한 4만 원 중후반이 나오게 되면 단타를 한번 쳐보든지. 더 가둬나는 거 여러 가지 없다. 오케이? 최대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관심 없는 거. 더 가면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다른 거에서 또 똑같은 관점에서 내가 아까 손절을 잡고 아니면 좀 찝찝하시면 이더클로 많이 먹으셨으면 이제 좀 안전자산 쪽으로 차라리 비트코인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손실이 좀 작을 테니까. 이런 피대침 떨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주의해야 될 신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추세가 꺾였냐 이런 건 아니죠. 지금 굉장히 크게 봤을 때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직까지.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뭐 그렇고 우리 아니야. 오미세 같은 경우도 그죠. 꺾였을 때 괜찮고. 그래서 이평 가장 깔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또 위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뭐 괜찮아요. 그죠? 제가 이제 뭐 저번에 단타를 쳤던 이오스라는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이야. 그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지금 신규 자금 풀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아니고 아직도 점수는 60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노렸을 때가 8, 90점이었고 지금도 아직은 상방의 여력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카톡이 오네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계속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스뿐만 아니라 상당수 알트코인들 바닥을 파고 이제 돌리고 있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전반적으로 다 짧은 흐름에서 결판을 지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더 덜어 있을 거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 안타까워 계시지만 막 전 재산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넣고 뭐 1,000만 원 몇 억이면 어느 걸 넣고 슈팅을 먹으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저는 그렇게 지금 하기는 부담스럽고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예, 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쪽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모아가시고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아직 시장 흐름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눌림이 나와준다면 다시 좀 풀베팅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눌림이 나와주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압박석에서 한번 터질 수 있는 마지막 피날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남아있다. 비트코인 6,300만 원대 아직 더 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단기 우리가 뭐 예방접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순간적으로 그런 고점에 대한 우리 세력이라는 친구들이 여기서 익절 한번 해먹은 것 같다. 그 정도 격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좀 애매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트를 보면서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스팀 달러 같은 경우도 이만큼 갔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진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죠? 아시죠? 이거 깨지면 청산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손절하고 당연히 떠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깨지면. 이렇게 해서 가면 괜찮아요. 깨지면 청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파 시도할 때 이때 다시 사시면 돼요. 여기 돈 매수 포인트, 여기 매수 포인트. 이해되시죠? 어떤 흐름인지. 지금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다 괜찮습니다. 네, 노려보실 수 있어요. 이게 눌림목 좋다고 볼 수 있거든. 스팀 달러를 뭐 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이게 보시면 어때요? 반등 나오고 다시 이렇게 밀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찰 넣고 매수 깔아보고 반등 나오면 청산하고 눈치 보든지. 그건 요런 데 디테일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눌림목 매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피해침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번에. 그렇게 나온 종목들이 많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런 것들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 안 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리플.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제가 이 단기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위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역시나 이제 매도에 대한 흐름은 좀 긴장하게 좀 계속 보고 있을 것이고, 이제는 추세가 깨졌을 때는 물린 것도 다 청산하시는 게 좋다. 추세가 깨졌을 때는 아직은 추세는 굉장히 살아있는 부분이고, 아주 단기적으로 이런 눌림목들, 그죠? 요런 흐름들 했을 때 여기 손절가를 주고 진행해 볼 수 있다. 여기선 지금도 손절가 주고 진행해 보시는 거 무방하다. 이제는 이제 수익금을 담보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쵸? 단기적인 뭐 수렴이나 조정파가 진행이 되어 난 다음에 들어주면 이런 데 손절 가지고 들어가 보셔도 좋고, 그래서 비트코인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가능성은 좀 높아 보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싱글 자금을 무리해서 투입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선수들한테 맡기자. 하지만 장기 흐름은 유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25년, 26년, 27년 이런 2030년을 바라보고 분할 매수하시기에는 뭐 충분히 기본적 분석 하시면서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는 이제는 좀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30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